안녕하세요, 메이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번째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목공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창업자 교육을 한 것도 한 14년, 15년 정도 됐고, 그리고 지금 전국에 한 60개 이상의 공방 창업자를 배출을 했고, 어쨌든 여러분들보다 선배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선택이 돼야지만이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강연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직설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땡 같은 데서 나무 시키면 미니멈 몇이야? 최소로 시키고 싶은 나무의 양을 말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렇게 요구하는 책을 읽어. 다 나와. 철학이 있는 목공 수업, 절찬 판매 중. 잠깐 체크를 해봤는데 공방을 이미 하신 분이 지금 여기서 한 5명, 6명? 나머지는 대부분 준비 중이네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눈빛이 엄청 진지해요,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니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컨셉이에요. 컨셉. 저는 잡지 말라고 합니다. 창업할 때 우리 공방은 이렇게 해야지라는 컨셉을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창업을 하면 이걸 해서 먹고 살아야지 라는 기준을 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는 창업을 하면 주문 제작만 해야지, 또는 메이엔처럼 교육해서 먹고 살아야지 라는 특정한 컨셉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감히 고작 1년도 안 된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컨셉을 잡느냐, 저는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한 4년 또는 5년 후에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공방을 좋아하는 대중들이 그 컨셉을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구 공방이라는 단어가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목공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목공소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주문 제작을 한다라는 거는 공장의 일 또한 우리가 한다라는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공장의 기능도 한다, 학원의 기능도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창업자 배출하고 목공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와서 기술도 익혀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학원이기도 하죠. 근데 엄연히 공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존재한다. 이미 공장도 있고 목공소도 있고 학원도 있는데 우리는 또 공방이라 한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그 가구 공방이라고 내가 타이틀을 달았다라고 하는 명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명분. 그 명분을 스스로 없애는 게 컨셉을 잡는 거예요. 나는 주문 제작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는 나는 공장이 될 거야. 그럼 좋아, 나는 공장이 될 거야. 근데 내가 공방을 창업하는데 투자금이 1억 들었어요. 적당한 공간에 따른 보증금, 거기에 투자하는 기계값, 나머지 기타 등등이 1억인데 어지간한 공방은 10억 정도 돼요. 공장은. 우리랑은 잽이 안 돼요. 근데 걔네들 어떻게 이길 거예요? 우리가 꼴랑 1억 투자해서 10억 원어치의 시설을 투자한 저들, 쪽수로 밀어붙이는 저들, 장비로 모든 걸 해결하는 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런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디자인을 이쁘게 하나? 그들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컨셉을 주문 제작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제 공장이랑 한번 싸워보겠다. 근데 일단 투자 비용부터가 밀리는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나는 학원이 될 거야. 이미 수도권 각 지역의 기술교육원, 국비 이런 게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또 따라잡을 것이냐. 목공소? 하루 종일 문짝만 만드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공방처럼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방처럼. 컨셉을 절대 잡으면 안 된다. 컨셉을 안 잡아도 여러분들을 소비하는 사람이 먼저 원합니다. 나 배우고 싶어요. 나에게 가구를 만들어 주세요. 심지어는 우리 식탁 의자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고쳐주세요 라고 먼저 나에게 소비를 권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저는 가구 공방이 지켜야 할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좋아하는 소비자, 대중들이 나를 어떻게 소비할 거냐에 대한 패턴에 따라서 그 컨셉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 여러분들이 창업하고 나서 빠르면 4년, 5년 후에 그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쯤 해보니 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끔 저렇끔 하는 게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래, 이제 교육은 그만하고 주문 제작만 해야지 라고 비로소 한 4년, 5년 차 됐을 때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제 갓 공방 창업에서 감히 내가 뭐라고 컨셉을 잡아?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홍보, 나를 알리는 이 행위 자체는 필수예요, 필수. 당연히 필수겠죠.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스타랑 나랑 안 친해서 인스타를 안 한다라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왜? 이 시대가 원해요. 인스타 해주기를.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유튜브로 완전히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블로그가 유행이 돼서 또 네이버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는 그거는 내년 가봐야 하는데 일단 인스타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홍보할 때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다수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수를 위해서 홍보의 컨셉을 잡는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와 홍보 방식이 너무나 다른 거거든요. 그럼 그 다수는 누가 홍보해야 할까요? 다수를 목표로 내 인스타 컨셉을 잡고 홍보를 했어. 그건 누구예요, 누구? 공장입니다, 공장. 왜? 공장 애들은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략적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인스타에서 홍보 목적으로 글을 올린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나다운 홍보를 하는 거다. 내가 헬창이야. 내 인스타를 누군가가 우연히 봤어. 아, 얘 근육 좋겠구나라는 거는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홍보를 할 때는 철저하게 소수,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목표로 글을 올려야 됩니다. 나랑 생각이 비슷한 딱 5명만 있잖아요. 그 5명만 나한테 빠져든다. 그러면 그 5명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 소수부터 여러분들의 타겟으로 시작을 해서 홍보를 해야지 다수를 목표로 컨셉을 잡고 홍보를 하는 것 자체가 또 이야기하지만 공장과 싸우겠다라는 거랑 똑같다. 공장. 아, 왠지 저 공방에 가면 벤치프레스가 있을 것 같다. 아, 차라리 나아요. 왜? 그게 나니까. A라는 사람이 있고 B. A라는 애는 목공을 못해요. B는 목공을 아주 잘해. 둘 다 비슷하게 창업을 했어. 근데 A는 돈을 많이 벌어. B는 주문 제작이 안 들어와. 그래서 얘가 술이나 한잔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서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 자, 우리가 A의 인스타를 보면 얘는 목공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A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B는 B의 인스타를 보면 목공 잘하는 걸 알겠어. 하지만 B가 안 보여. 얘는 인간관계가 엄청 좋아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초반에 창업을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막 얘한테 주문 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친구니까 친구가 그게 어디야. 내가 당장 지금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얘가 더 잘 나갔어.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그 친구들께 끝나니까 더 이상 주문 제작이 안 들어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친구들은 B라는 사람을 인스타를 통해서 보지 않아도 어떤 사람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제 인간이 너무 좋아. 사람 잘 챙겨. 네가 창업을 했어? 만들어줘. 그래서 초반에는 잘 나갔어. 그게 뚝 끊기니까 주문 제작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인스타에 이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목공만 하네. 반대로 얘는 목공을 못해. 진짜 어설퍼. 근데 계속 주문 제작이 들어와. 그 이유가 뭐냐. 인스타를 가면 얘가 100%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 있다. 고로 얘 인스타에 팔로우한 사람은 얘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얘가 목공을 얼마만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나 이런 사람 마음에 들어. 가구가 필요하네? 이왕이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홍보할 때 다수를 목표로 내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소수, 나 같은 또라이라고 목적으로 홍보를 해야 비로소 우리가 공방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와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난다 그러면
이 공방이 도대체 공장이냐 학원이냐 목공소냐 이게 명확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거면 왜 사람들이 나에게 소비를 해? 공장 가면 더 싸고 품질 좋은 가구를 살 수 있고, 목공소 가면은 이 아저씨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저렴한 가격으로 다 해결을 되는데, 내가 남부기술교육원 가면 국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런 데에서 내가 돈을 써가면서 목공 교육을 받아?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아, 여기는 공장과 다르구나, 여기는 목공소가 아니네, 여기는 학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여줘야죠. 나를 먼저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수익이 발생되는 현실적인 이야기. 자, 누가 나를 찾을까? 인터넷에서 싼 가격으로 가구를 사면 되지, 굳이 그것보다 조금 비싼, 굳이 그냥 신뢰 관계를 가지고 돈이 오가고 납품을 받아야 하는 이 어려운 소비를 왜 하는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굳이 나한테 왜 할까? 인터넷에 다 찾아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게 없어서 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죽했으면 나한테 돈을 더 주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사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소비자가 나에게 오기 전에 과연 나만 봤을까? 다른 사람의 공방도 분명히 견적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 중에 내가 제일 비싸, 근데 나한테 와. 이거는 철저하게 그 사람이 나를 돈의 가치로 따진 거는 아닌 거거든요. 아, 이 사람은 왜 남들보다 비싼지,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뭔가가 있어야죠.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할 때 그 뭔가를 가지고 창업을 하느냐, 똑같은 이야기,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맥락이 몇 개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창업할 때 주방 가구 해서 주방 뭐 착착착 만들어 놓고, 거실 가구 해서 거실 가구 만들어서, 자, 이제 난 준비됐어, 창업 시작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구는 팔리지 않아요. 왜? 인터넷에 더 싸고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나를 왜 선택하는가? 나라는 거를 드러내는 게 더 우선이 돼야 내가 먹고 사는 게 훨씬 수월하니까. 너에게 가구를 배우고 싶어. 그러면 그래? 고마워. 내가 잘 가르쳐 줄게. 한 달에 얼마야? 나 주문 제작 하고 싶어요. 주문 제작 해주고, 이렇게 4, 5년이 지나면 그때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컨셉이라는 거를 주도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오늘 강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